밤사이에 들어온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4.7 보궐선거에서 동정표 여론몰이 잘하던 고민정 보궐선거 대참패 이후 고민정 의원이 임의로 초대된 카카오톡 소규모의 의원방 퇴장 등 자출을 감추며 여러 추측이 제기돼 왔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 우한 코로나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 격리 중이었습니다. 고민정 씨, 빨리 자리 박차고 나와서 다음 대선에서도 꾸준한 활동과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민정 소식은 구독자님들도 더 이상 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와대는 24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 문재인을 맹비난한 데 대해 외국의 전직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응을 피했다는데요. 아니 고소고발 더럽게 좋아하면서 왜 이걸 그냥 피해버리나요? 지금이라도 당장 이성윤이가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트럼프를 고발하길 바랍니다. 아마 고발하기만 하면 이성윤이가 수사해서 사건을 잘 만들어 트럼프를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리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참 그러고 보니 이성윤 이외 다른 든든한 인물도 있었군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24일 자기 검찰총장 인선 기준으로 국정 철학을 언급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박범계 장관의 말에 제 귀를 의심했다.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얼마나 행동이 개차반이었으면 같은 당 소속 의원에게도 비판당하는 박범계,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 정치하는 박범계 스스로도 검찰개혁은 개뿔이고 말 잘 듣는 애완용 검찰을 원한다는 걸 인정한 거죠. 문재인 좌파 정권이 미국 주도의 대중국 포위망인 쿼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한 집단안보협의체 참여를 묻는 중국의 질문에 초청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혔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미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내정 간섭이라던 좌파 정치권 중국 쿼드 참여 질문에 초청받은 적이 없다라는 답변보다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고 대답해야만 진정한 주권국의 모습 아닌가요? 이제 하다 내정 간섭 운운하는 것도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사항인가 보군요. 근데 말입니다. 진짜 미국이 쿼드 참여하라고 초청장 보내면 참여할 마음은 있기나 한가요?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물어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했다는데요. 이에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박영선이가 자신의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건 좌파 정권 실세에 속하는 박영선이 관련 기관에 직접 편지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면 될 텐데 굳이 페이스북을 통해 선처를 호소하는 이유가 딱 의심받기 쉽상인 방식을 선택했네요. 관련 기관이 알아서 박영선 페이스북을 보라, 이런 뜻인가요? 좌파는 워낙 수지라를 좋아해서 매사 의도의 순수성 의심이 가는 건 결국 좌파가 남긴 위대한 유산 탓입니다. 박 대통령 사면설이 나오자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유독 조수진이 탄핵도 역사라며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이에 차명진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차명진 전 의원은 조수진에게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치주의란 뭔가? 이정미, 윤석열 따위의 법기술자를 교주처럼 추종하는 거? 다수가 힘으로 밀어붙인 법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거? 아니다. 법의 근본 정신, 즉 자유민주, 헌법 정신을 준하는 거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법 집행은 반드시 절차를 엄수해야 한다. 그게 법치주의다. 박 대통령 탄핵은 반법치주의의 전형이다. 그전까지 심지어 문재인까지도 통치행위로 인정되던 것이 갑자기 박 대통령에게만 위헌이 됐다. 국가농단죄로 둔갑했다. 한 예로 나는 역대 대통령이 직접 연필로 국회의원 공천 명단을 체크할 때 그걸 옆에서 목격했다. 문재인이라고 예외인가? 양정철이 문재인 지시 없이 고민정, 윤건영, 윤영찬,
한병도를 공천했을까? 탄핵 절차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보다 더 엉터리였다. 국회의원들은 가짜 투성이 신문기사 쪼가리 13개를 스크랩해서 그걸 근거로 탄핵 소추했다. 헌재는 한참 진행 중인 검찰의 수사 서류를 야매로 받아서 판단의 준거로 삼았다. 당연히 이정미의 선고문은 천지가 주정투성이었다. 조수진에게 헌법이 아닌 검찰, 법원, 헌재 구성원의 행위를 단순 추종하는 것을 법치주의라 한다면 당신은 왜 임기가 보장돼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데모하는가? 그리고 단 1원도 챙긴 거 없는 박 대통령을 기생충, 사기꾼 조국이랑 비교하다니. 당신이 무식해서 그랬건, 전 직장인 동아일보의 분위기를 반영했건, 김종인 키즈로서 주군의 유지를 따랐건, 법치주의자들을 함부로 들이댄 극영망함, 이기는 편 내 편인 기회주의 행태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리라. 다음 총선 때를 포함해서라고 경고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문재인은 우한 코로나 백신 미확보 논란과 관련해 이미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돌발 상황을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당시에도 야권 일각에선 문재인이 백신 미확보 비판을 무마하려고 발표부터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로부터 넉 달 후 그 사이 무슨 돌발 상황이 발생했는지는 몰라도 24일 또 화이자와 2천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하면서 도입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진짜 갈수록 백신 도입을 두고 가관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추가 계약 체결이나 확보라는 두루뭉술한 말을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다며 확보와 계약의 접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량이 언제 공급되는지 정부가 날짜를 특정해 발표해야 한다며 연령 및 직업군 등에 따른 접종 계획이 어떠한지 국민께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계약서 보여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래서 김은혜 의원 말처럼 백신 계약 까보기 전에는 진짜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 역시 시기는 미정? 나는 로또 1등 당첨 예정임. 근데 언제 당첨일지는 미정임. 역시 개콘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지난 23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우한 코로나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으로부터 받은 필수활동 목적 출국 대상자에 대한 우한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에 따르면 해외 출장 등에 앞서 우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총 1637명 중 높은 효능과 안전성으로 접종자들이 선호하는 화이자 백신은 외교부 공무원 등 124명 7.6%만 맞았습니다. 나머지 92.4%인 1513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백신 접종 승인 대상자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자들로 2차 접종 기간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화이자 접종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 같은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 긴급 접종 승인을 할 경우 2차 접종 간격은 4주로 화이자와 접종 간격 차가 일주일 남짓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 시기도 5월 말로 정부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정숙 의원 측은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승인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유 때문이라고 해도 화이자 백신만 맞은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설마 한미 정상회담 대표로 참석하는 문재인은 화이자가 아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정말 맞았겠지요? 사실 믿음이 썩 가지는 않지만 증거가 없으니 믿을 수밖에요. 네티즌들의 반응도 비슷하더라고요. 오거돈 부산시장 성추행 사실도 사전에 파악해놓고는 4.15 총선 이후 공개돼 선거를 피하기 위한 개수작안이었냐는 의혹이 일었는데요. 당시에도 야당은 오거돈 시장이 사퇴 시점을 4.15 총선 이후로 정한 과정에 민주당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등장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K방역의 성과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K주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40일 전에 이미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었고 해당 주사기를 회수하기까지 했던 사실이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내 중수업체가 개발한 최소전여형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지난 2월 27일. 식약처는 3주 뒤인 3월 18일에야 해당 주사기 70만 개를 사용 중지하고 회수했습니다. 해당 업체 주사기가 이미 50만 개 사용된 뒤였습니다. 청와대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된 건 선거 열흘 뒤였습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를 묻는 국회 질의에 3월 15일 상황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발표를 미뤘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물질 주사기 인지 시점과 조치 여부에 대한 질의에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 안위보다 선거가 더 중요하다? 절대 이런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겁니다. 역대 정권 중 이렇게 선거에만 올인해 되는 정권은 없었을 겁니다. 2년 이상을 매달 서너 번씩 구독료 후원으로 나라의 TV 운영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문명훈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